저는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에 좋은 헤마토코쿠스를 강아지에게 복용시켜도 될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번 메리골드 영상 때 말씀드렸듯이 백내장을 보유한 반려견과 함께 하고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헤마토코쿠스도 함께 문의를 해오셨어요. 안타깝게도 메리골드는 따로 공급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헤마토코쿠스는 어떨까요?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헤마토코쿠스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름도 어려운 이 물질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마토코쿠스는 바다나 호수, 북극지방의 설원 등에 서식하는 미세조류의 일종인데요. 사실 이 헤마토코쿠스는 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눈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망막 혈류를 개선하여 눈 건강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 염증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치매까지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이런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헤마토코쿠스 파우더, 그리고 이 헤마토코쿠스를 먹고 자라는 랍스터, 새우, 게 등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헤마토코쿠스 파우더를 음식이나 요거트 등에 섞어 드신다든지 하면서 문의를 주신 구독자님처럼 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성인의 경우 하루 권장량이 약 6mg 정도인데, 과다하게 섭취 시 피부색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렇게 눈에 좋은 헤마토코쿠스를 우리 강아지들에게도 복용시켜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번 메리골드 때와 마찬가지로 헤마토코쿠스가 얼마나 사람 몸에 좋은지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었지만, 이번 역시 강아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에 대해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자료를 찾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도 헤마토코쿠스와 강아지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가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헤마토코쿠스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과 강아지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였는데요. 헤마토코쿠스를 복용하는 이유는 아스타잔틴을 흡수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럼 이 아스타잔틴이 강아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스타잔틴은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강아지에게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이 아스타잔틴은 붉은색 계열의 영양소인데, 이 안에 카르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카로티노이드 중에 하나가 바로 베타카로틴인데, 오렌지색 파프리카, 오렌지, 당근 등에 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식품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와 같은 원리로 이런 비슷한 색깔을 가진 동물들, 랍스터, 새우, 게 등의 갑각류와 연어나 플라밍고, 새에게도 아스타잔틴 성분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은 원래부터 그런 오렌지색인 게 아니라 아스타잔틴이 함유된 먹이를 섭취하면서 이렇게 오렌지나 핑크색 계열로 바뀐 거예요. 플라밍고도 처음부터 그런 분홍색이 아니라 원래는 회색 깃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강아지들에게 아스타잔틴을 먹여도 강아지들이 핑크색으로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더 나아가서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작용은 강아지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강아지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화학물질, 농약, 가공식품, 환경 호르몬과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벌써 먹이는 사료나 캔부터가 가공식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모모와 햇님이의 병을 고쳐준 우리 집 식단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 언급하려고 했었는데요. 가공식품 안에도 물론 영양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가공이 되다 보니 칼로리와 포만감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 에너지는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화학적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환경 호르몬도 섞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반려견들이 암이나 종양, 여러 가지 내부 장기 질환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내장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었지만 일반 사료를 정말 조금만 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소들은 유전자와 세포 자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과 박테리아, 바이러스, 염증과 강력하게 싸워주는 것이 바로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작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스타잔틴은 강아지들의 세포를 보호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세포도요. 여러분이 젊음을 위해 그리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보통 섭취하시는 비타민C, 코엔자임 Q10도 역시 같은 작용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작용은 비타민C의 6000배, 코엔자임 Q10의 800배 이상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실로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타잔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헤마토코쿠스를 복용했을 때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그만큼 효과가 빨리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잔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아스타잔틴이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럼 이 아스타잔틴이 사람과 강아지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안구 건조증과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줄여서 눈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이 영양소가 안구 노화와 백내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아시겠죠? 둘째,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 또한 부상이나 노화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서 나빠지는 것이니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셋째, 심장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 염증 수치라고 하는 CRP 수치라는 게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은 그 어떤 항산화 영양소보다도 강력한 작용으로 CRP 수치를 낮춰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아스타잔틴의 작용이고요. 그 외에도 암 예방,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그리고 뇌 염증을 줄여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스타잔틴은 사람에게도 강아지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성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제 영상 중 수술 없이 백내장이 완치된 강아지 이야기를 이미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미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안약 말고 강아지 백내장 회복을 위해 공급했던 식품들을 기억하세요? 네, 바로 블루베리, 당근, 연어, 귤 등이 있었죠. 그중 당근, 귤, 연어에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아스타잔틴이 이미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눈 건강 보조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눈 영양제요. 거기에도 바로 아스타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혹시 이미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아스타잔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모모 백내장을 완치시켜준 안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안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과 식단도 꼭 같이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헤마토코쿠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한 번 더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백내장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들의 견주님들은 너무 안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 식단,
가습기, 점한 방법 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해요. 그대로 다 착실히 하셔서 벌써 반려견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쨌든 다시 아스타잔틴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스타잔틴이 너무나 좋은 성분이란 건 이제 아셨을 테고, 그 아스타잔틴이 많이 함유된 물질이 헤마토코쿠스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인조아스타잔틴의 존재입니다. 이 인조아스타잔틴은 사람의 식품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양식장 등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조아스타잔틴의 구조는 석유화학 물질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 강아지에게도 공급을 하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도 이 인조아스타잔틴을 섭취하지 않은 식품을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되도록이면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드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양식 물고기들에게 주는 것이니 죽거나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인조아스타잔틴을 먹고 자란 식품은 여러분이나 강아지들의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맛은 있을 수 있고 영양 공급도 되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으라고 아스타잔틴을 찾고 강아지에게도 먹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왕이면 유기농,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을 드시고 강아지들에게도 먹이시면 좋겠어요. 연어에도 양식이 있거든요. 강아지들에게 연어를 먹이시려면 자연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산일 경우에는 와일드 컷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당근, 오렌지, 블루베리, 귤, 오렌지색 파프리카를 먹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자연산 연어가 비싸죠? 여기서도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여력이 되시는 분은 시도를 해 보시고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을 공급하는 데는 또 다른 하나의 난관이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을 강아지에게 매일 공급해도 괜찮은 건 맞아요. 다만 그 용량을 맞추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이 아스타잔틴의 공급량은 약 68kg 정도의 성인이 하루에 6에서 8mg 정도를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강아지의 경우는 약 9kg 정도 체중의 강아지에게 하루 1.6mg까지만 공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광하고 계시는 헤마토코쿠스의 아스타잔틴 성분은 너무 강력해서 과다하게 섭취를 하시고 강아지에 공급을 하신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역효과겠죠. 모든 강아지들이 다 9kg인 것도 아니고 체중이 각기 다 다른데 공급을 하시려고 하면 각기 다 따로 계산을 해서 정밀하게 공급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헤마토코쿠스를 공급할 수도 있으나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하므로 사람도 강아지도 각별히 조심해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강아지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스타잔틴 용량을 맞춰 만들어진 유기농이나 천연 영양제를 공급함과 동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연식품을 그대로 먹이시는 게 부작용도 가장 적고 아이들이 흡수하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에게 가장 럭셔리한 아스타잔틴을 공급하는 방법은 바로 자연산 연어를 먹이는 거고요. 그러나 누구나 쉽게 자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제가 말씀드린 과일, 야채들로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워보세요. 저와 저희 강아지들처럼 산 증인이 있잖아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고 길었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